안녕하십니까. 닥터트루스의 권현철입니다. 이번 시즌2에서는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라는 모토를 가지고 심혈관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시간은 심근경색증입니다. 그 심근경색은 상당히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고 또 돌연사의 가장 많은 원인입니다. 그래서 심근경색의 응급치료가 끝난 환자들을 앞으로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, 앞으로 환자분들은 어떤 주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. 오늘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한주현 선생님 다시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심근경색 환자 많이 보세요? 네. 그럼 심근경색 환자가 알아야 될 기초 상식부터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죠. 심근경색은 어떤 질환입니까? 심장 혈관이 막혀서 혈액 공급이 차단되면서 결국 심장 근육이 괴사라고 하는데 죽어서 이제 썩는다.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돌연사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 심근경색, 그러니까 심정지 같은 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높은가요? 네. 심근경색 이후에 일부 근육이 이제 죽게 되면, 특히 그 죽은 부위가 크면 거기서 이제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고요. 그 부정맥이 이 돌연사의 가장 흔한 원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. 돌연사라는 거는 이제 증세 나타나고 한 24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건데 그 중에 한 7, 80% 정도는 심근경색이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서운 병이긴 하죠. 그래서 입원하시면은 그 치료는 이제 한주영 선생님 같은 그런 분들이 다 치료를 하는데, 그럼 퇴원을 하면은 환자분들이 마치 황야에 내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데, 퇴원하면은 이제 위험하지 않나요? 괜찮아요? 아닙니다. 아닙니까? 예. 그래서 이 전에보다는 치료 성적이 좋아진 거는 틀림없습니다만, 자료를 보면 1년 내 사망률이 10%. 오, 진짜요? 네. 이 3년 내 사망률이 한 20%. 이게 물론 이제 이 보고 속에는 병원에 오지 못하고 사망하신 분들,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오셨습니다만 적극적인 치료를 못 받으신 분들 다 포함하니까 사실 저희가 체감하는 것보다는 사망률이 높습니다만, 어쨌든 이게 아직도 상당히 위험한 질환이다. 그 다음에 퇴원 후 1개월 이내가 제일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, 이게 1년이 가고 3년이 가도 그 위험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아무튼 치료를 잘 받으셔야 한다.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심근경색 환자분들은 퇴원했을 때 치료를 잘 받지 않으면은 굉장히 사망률이 높지만 치료를 잘 받으면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.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. 심근경색 환자분들이 또 궁금하신 게, 이제 심근경색이라는 거는 혈관이 막혀가지고 심장 근육의 일부가 죽었는데 이 죽은 부분이 다시 살아나나요? 안타깝게도 다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치료는 결국 그 죽은 부위를, 경색 부위를 줄이는 게 이제 초점이기 때문에, 아주 심한 흉통이 있으시다 그러면 너무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 응급실로 오시는 게 환자분들께서 하셔야 될 일이고, 병원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오신 환자분들을 정확하게 빨리 진단하고 결국 이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게 치료의 근간이기 때문에 24시간 새벽에라도 열심히 이제 나와서 혈관을 복구를 하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. 그래도 심근경색 초기에는 심장 기능이 나쁘다가 나중에 회복되는 경우는 많잖아요. 네. 그죠? 그 이유는 이제 실제로 정말 죽은 부위는 할 수 없습니다만, 이제 옆에 기절했다고 할까요? 네, 기절해 있는 심근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혈류가 이제 차단이 되고 여러 조건이 안 좋으니까 기절해 있지만,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 그 친구들이 이제 깨어나면 처음보다는 이제 심장 기능 자체는 많이 이제 회복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정의상 죽은 부분은 살아날 수 없지만 죽음과 삶의 경계에 있는 심근세포는 치료로 충분히 잘 살아날 수가 있고, 그런 경우는 심장 기능이 많이 좋아질 수 있다.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. 심근경색이 재발하는 경우도 있어요? 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병이 이제 초기보다 갈수록 위험도가 낮아지긴 합니다만, 심근경색 재발률, 그 다음에 사망률,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증가를 하고, 그 사망 원인들을 보면
밝혀낼 수 없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이런 심근경색 재발로 인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재발할 수 있습니다. 그래도 치료를 잘 받으면은 심근경색 재발률은 뭐 1% 정도? 네, 저희 병원 데이터를 보면 심근경색 뭐 입원 사망률도 낮고 그다음에 1년 이내에 재발하는 거는 1% 정도? 1% 예. 정도? 1%라는 거는 무슨 사연이 없으면은 재발하지 않는다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닥터 트루스 시즌2 이제 1편에서 이제 협심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심근경색과 협심증이 뭐가 다른가?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. 뭐 사망률이 좀 더 높은 게 특징인가요? 네, 뭐 심근경색이 당연히 사망률이 더 높습니다. 더 위중한 질환이고요. 그다음에 쉽게 생각하시면 심근경색은 혈관이 갑자기 완전히 막히는 거, 협심증은 완전히 막히지는 않지만 심하게 좁아졌거나 막히더라도 천천히 막힌다. 그래서 좀 심장이 적응할 여유가 있다.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사망률, 그다음에 심근경색 재발률은 이 협심증보다 더 높습니다. 스텐트 시술한 부위에 재발이 오는 건 뭐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나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스텐트를 넣지 않은 다른 부위의 재발률이 좀 더 높아지는 네. 거죠. 그죠? 그 치료에 있어서 뭐 식이요법 같은 거는 뭐 음식은 좀 다르게 해야 되나요? 1편에서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너무 뭐 시기에 막 집착하시거나 특정 음식을 막 빼고 너무 드시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심근경색 후에는 심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이 계시고 심부전이 발생하실 수가 있는데, 심부전 환자들에서는 그래도 뭐 저염식이나 그래서 보통 다른 환자들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심근경색이라는 거는 심장의 일부가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, 이런 경우는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식이요법이 좀 필요한데, 그 대표적인 게 좀 그래도 싱겁게 드시는 네. 게 좋겠다. 그 정도. 약이 좀 달라요? 기본적으로는 뭐 협심증 환자들과 약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뭐 이 스텐트 넣은 다음에 그 피 엉키지 말라고 항혈소판제 뭐 드셔야 하고요. 그다음 고지혈증 치료에서 스타틴 약 드셔야 하고, 근데 이제 그 후에 조금 추가되는 약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심근경색 재발, 뭐 급사 방지를 위해서 뭐 베타 차단제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 전문용어로 저희 이제 라스, 라스 차단제라고 차단제. 줄였는데요. 예, 예. 네. 그 라스 차단제를 하여튼 대부분 그런 약들이 처방합니다. 있습니다. 하여튼 심장 근육의 회복을 도와주고 네. 심근경색이 재발하지 않게 심부전 막는 네. 약, 그런 약들이 들어가니까 좀 더 약이 복잡한 건 사실이에요. 네, 약 개수도 아무래도 좀 많아지실 수밖에 그죠? 없고요. 예. 운동이 좀 더 다를까요? 아무래도 협심증 환자보다는 시작할 때 좀 더 조심하시는 게 그죠. 안전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과거에는 보통 뭐 4주, 한 달, 4주 정도 이후에 좀 복귀를 하라라고 되어 있지만, 지금은 그렇게 4주까지는 기다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뭐 아주 합병증이 크지 않는 그냥 심근경색 환자분이라면 뭐 1주 정도만 쉬시고 사실 다음 주부터 복귀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레지던트를 할 때, 바야흐로 한 30년 전, 그때는 심근경색 환자가 입원하면은 기본적으로 2주는 누워 있었어요. 과거에는 심근경색 후에 운동하지 말라고, 굉장히 위험하다고 실제로 가르쳤거든요. 네. 좀 지나치게 초기에 움직이면은 위험하다, 그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은데, 경증 심근경색 환자는 2주 동안 뭐 지겨워 죽죠. 뭐 네. 막 침대에서 못 나오게 하느라고 뭐 굉장히 저희가 땀을 흘렸던 기억이 있는데, 지금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? 사실 기준이 별로 없잖아요. 네. 그죠? 그냥 아직 숨 차지 않으면은 그냥 나가서 운동해라, 그런 식으로 네, 얘기하는데.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100%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는 것보다는 뭐 한 반절 정도 할 수 있는 거, 그 정도까지만 하시다가 뭐 이제 좀 며칠 간격으로 조금씩 운동량을 늘리셔서 뭐 좀 시간을 가지고 2주 뭐 이 정도까지 내가 천천히 한 100%까지 오르시겠다 하는 좋을 것 같고요. 병원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조금 더 자세하게 내가 운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 뭐 교육을 받고 싶다 그러면 심장 재활 프로그램 이용을 하시면 운동에 대해서 훨씬 가이던스를 이렇게 받으시면서 체계적으로 좀 하실 수 있습니다. 사실은 뭐 심근경색 정도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차가 많을 텐데, 심근경색 후에는 아무래도 심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운동 능력이 좀 떨어지잖아요. 그죠? 네. 이게 처음에 이제 막 숨도 좀 차고 뭐 어지럽고 그런데 무리해서 하는 경우는 좀 위험하니까,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50% 정도? 네. 자기 능력이 한 50% 정도를 하면서 차차 늘어간다. 뭐 그 정도 네. 가이드라인이면 뭐 충분할 것 같아요.
심근경색 환자에서 뭐 특별히 좋은 운동이라고 말할 게 있나요? 뭐 유산소 운동이 아무튼 근간을 이루는 거는 맞고요. 근데 특별히 뭐 협심증 환자와 마찬가지로 뭐 무산소 운동이라고 못 하실 건 없기 때문에 뭐 운동은 뭐 어떤 운동이든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. 뭐 운동은 좋아하시는 거 무엇이든지 해도 되고 원칙적으로 50% 60% 정도의 힘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근데 역시 협심증 환자하고 마찬가지로 경쟁적 운동은 좀 삼가시면 그렇죠. 좋을 예.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증상을 느끼시면 일단은 이제 그죠? 중단하시고 예, 예. 예. 맞습니다. 심근경색 환자는 이제 초기에 약이 많이 들어가는데 단계별로 이제 약을 굉장히 조절하긴 하죠. 근데 이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? 뭐 보통 환자분들이 이 약 평생 먹어야 되나요? 뭐 질문 많이 하잖아요. 기본적으로는 평생 드셔야 합니다. 네. 근데 다만 이제 그 항열소판제, 그 스텐트 시술 후에 심근경색 후에 저희가 두 가지 쓰던 거는 일정 기간, 보통 저희 1년 말씀드리는데요. 1년 지나면 한 가지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약이 또 한 가지는 좀 줄어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심부전이 없고 심장 그 수축 기능이 정상이라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재발 방지나 그 다음에 그 심근경색 그 범위를 좀 줄여주는 보호제들을 충분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줄이는 걸 고려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꼭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기본적으로는 평생 드십니다.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좀 줄여드릴 수 있으니까 상의를 꼭 하셔야 되고요. 아무래도 심근경색 환자가 일반 협심증 환자보다는 좀 나중에 뭐 재발이나 그런 확률이 높으니까 치료를 잘 하시는 게 맞겠죠. 네. 그죠? 그 얼마 전에도 외래에서 저한테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불편이 있기 때문에 병원을 옮기고 싶다.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 심근경색 전에는 괜찮았는데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혈압이 떨어졌다, 힘이 없다, 숨이 찬다. 그거를 어떻게 설명해 주죠? 혈압이 떨어지는 건 이제 근본적으로는 심장이 한번 크게 얻어맞았기 때문에 뭐 심장 기능이 일시적이건 혹은 영구적이건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이 많습니다. 그래서 뭐 심근경색 억제하기 위해서 또 이 심근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서 약들을 쓰는데 그런 약들이 사실 저희가 다 혈압약으로도 쓰이는 약이잖아요. 그죠. 그래서 예. 어쩔 수 없이 혈압을 좀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병원에서 약을 먹은 다음에 혈압이 떨어졌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실 수는 있습니다. 물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약을 좀 이제 용량을 좀 줄인다든지 해서 혈압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. 힘이 없는 거는 뭐 이런 혈압 떨어지는 것 때문에 2차적으로 올 수도 있고 심장 기능이 약해서 오실 수도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병원에 며칠 입원하셔서 누워 계신 것만으로도 뭐 금방 근력 빠지시고 이렇게 전신 무력감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역시 이럴 경우에는 너무 누워만 계시는 게 아니라 조기에 좀 생활에도 복귀하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심장 재활이나 뭐 이런 거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숨이 찬 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심근경색이 아주 광범위하게 해서 심기능이 떨어지면 심부전 증상으로 이제 올 수 있고요.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약 때문에도 또 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정 약도 또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. 다음에는 뭐 약 때문에 이제 멍드는 거 혼자 다 하지 말고. 네. 예. 그래서 혈압 떨어지고 힘 없고 이런 거는 사실 심근경색 자체가 심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혈압도 떨어지고 힘도 들고 그렇습니다. 거기 더하기 치료제가 혈압을 좀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좀 조절할 수 있고요. 그러니까 심근경색은 뭐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이런 이 회복이 좀 필요하다. 무슨 치료가 잘못돼서 힘이 없고 혈압이 낮은 건 아니다.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. 심근경색은 뭐 스텐트 시술 환자와 마찬가지로 또 멍이 들고 코피 나고 그런 경우가 좀 많죠. 네,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피 묽게 하는 약을 조금 더 세게 쓰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스피린하고 그 분홍색 75 그거 이제 주로 두 놈이 이제 짝을 이루는데 심근경색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센 놈들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 때문에 멍이 더 잘 드실 수 있습니다. 심근경색은 혈전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억제하다 보면은
몽이 좀 더 잘 드니까 초기에는 환자분들이 좀 참으셔야겠죠, 그래도. 네, 왜냐하면 뭐 그래도 치료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멍 드시는 게 좀 불편하실 수는 있어도 좀 조금 참아 주시면 시간이 되면 또 의사들이 또 알아서 또 약을 좀 이렇게 줄여 나갑니다. 점차 좋아집니다. 가끔 뭐 협심증이든 심근경색이든 이 약을 드시고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저한테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가끔 있죠, 선생님? 네, 이제 뭐 혈관 확장제가 이제 심장 혈관만 확장시키면 좋은데 머리 쪽으로 가는 혈관들도 좀 작용을 미쳐서 두통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근데 대부분 환자분들은 사실 초기에 그러시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제 적응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약을 좀 줄였다가 늘려나가거나 단기간 뭐 두통약을 좀 드시면서 보실 수 있고, 뭐 약이 또 당연히 이제 필요가 없다면 또 중지하는 게 방법일 것 같습니다. 대개는 약의 부작용이 있을 때 병원을 바꾸는 것보다는 그 약 처방한 선생님께 호소를 하는 게 더 네. 효과적인 경우가 많거든요. 실제로는 약을 처방한 의사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분한테 머리 아프다, 뭐 너무 힘이 없다, 혈압이 낮다 이야기하면은 다 좀 조정해 주잖아요. 그죠? 네, 이 병원을 바꾸고 새로 예약하고 막 의무기록 복사하시는 노력의 10분의 1 정도도 안 되게 투자를 하셔서 원래 이제 진료하시던 선생님들과 상의하시면 훨씬 빠른 시간 안에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그러니까요.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심근경색 환자분들이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상당 부분은 뭐 스텐트 시술 받은 협심증 환자분들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닥터 트루스의 스텐트 부분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또 이 더 많은 환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